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나 행사가 열리지 않는 경기장을 유지 보수하는 데만 한 해 25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노조 파업 3주째를 맞으면서 이번 주까지 환자 130여 명 모두에게 퇴원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30분 이내 출차하는 차량들에게도 900원의 통행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학교 측과 지역민을 상대로 학교가 통행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온 건어물 맥주, 건맥 사업이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출전해 있죠. 어제 경기에선 졌지만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월드컵 4강 신화가 쓰여진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나 행사가 열리지 않는 경기장을 유지 보수하는데 한 해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장을 빽빽이 메운 붉은 악마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대한민국 대표팀도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집념의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높기만 했던 세계축구 강호를 무찌르며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광주 월드컵 경기장. 꼭 20년이 지난 지금은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첫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광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장으로서는 물론 종합 경기장으로서의 기능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경기장 벌써 수년째 같은 모습입니다. 국가대항전 A매치가 치러진 것도 2004년 한국과 바레인 간 평가전이 마지막입니다. 그나마 광주FC 홈구장으로 명맥을 유지해왔지만 이마저도 지난 2020년 인근에 전용구장을 지어 떠나면서 프로축구 경기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조명시설로는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조도 기준도 맞출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다 할 국제대회나 시설대 간 실적이 없고 활용 방안을 찾는 용역도 진행된 바 없습니다. 1,600억 원을 들여 만든 월드컵 경기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한 해 25억 원 남짓의 관리 운영비만 세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는 시설 일부를 임대해 얻은 수익으로 월드컵 경기장 운영비를 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롯데마트와의 계약도 오는 2026년 3년 뒤면 끝이 납니다. 축구 연습하는 공간으로서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공간들을 좀 더 그 사고의 틀을 좀 깨서 일반 그 뭐 관람이라든지 아니 문화 공연 그런 장소로 좀 할 수 있게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찜통더위 속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한 소나기가 이어졌습니다. 보성과 순천에서는 1시간 만에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오늘 갑작스런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5에서 60mm로 예상되고요. 많은 곳에서는 8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광주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32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파업 3주째를 맞으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병원 측이 이번 주까지 모든 환자 130여 명에게 전원 퇴원 조치를 내렸고 환자들은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몰렸는데요. 병원 측은 의료진이 부족해 더 이상 환자를 돌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치매 중증 환자 등 130여 명이 입원해 있는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요양병원 환자들이 침대에 실려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 측이 파업 장기화로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들을 더 이상 돌볼 수 없어 오는 27일까지 퇴원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환자 보호자들은 갑작스러운 병원 이송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어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옮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다섯씩 지금 옮기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네, 좀 그랬어요. 좀 어렵게 적응을 해서 이제 좀 이제 생활을 잘 해나가고 계시는데 또 이제 새로운 병원을 구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또 자리가 쉽게 나는 데도 아니잖아요. 지난 7일부터 병원 노조가 임금 체계 문제로 의료진 70명 중 90%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현재 남아있는 의료진은 4명. 환자 130여 명을 돌보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병원 측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판단에 결국 모두 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130명, 140명에 대한 환자를 4명이서 24시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간호를 한다는 건 환자라든지 직원들 건강에 위험이 느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가운데 노사 간의 입장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파업은 3주째에 접어들며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노조 측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광주시가 임금 협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 승계 및 어떤 고용 승계, 기타 근로 조건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는 문구를 삽입하면 된다라고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병원 적자 문제에 따른 예산 지원을 검토 중에 있지만 임금 협상과 고용 승계 문제는 병원 노사 간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그러면서 시립 2요양병원 민간 위탁을 맡고 있는 전남대 병원 측에 위탁 기간 만료 시점을 이번 달이 아닌 올해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사 갈등에 따른 파업 장기화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쯤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 30대 운전자 등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조선대학교가 학교를 드나드는 외부 차량에 900원씩의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분 안에 학교를 빠져나가는 차량들에겐 요금을 받지 않는데요. 조선대는 이런 차량들로부터도 요금을 받아 논란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데요. 한 걸음 더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정문요금소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통행료 900원을 내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조선대학교가 그동안 무료로 통과시키던 30분 이내 출차하는 외부 차량들한테서도 요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생긴 풍경입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출퇴근길로 자주 이용한다는 조선대학교의 한 출입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부터는 통행료를 받는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선대에는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깝다는 이유로 학교와 상관없이 드나드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조선대 정문에서 조대부고까지 학교 외곽을 돌아서 가게 되면 약 2.8km,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캠퍼스를 통과하면 1.4km, 3분 거리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길을 피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조선대를 드나드는 하루 16,000대 차량 가운데 30분 미만 출차 차량은 2,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고도 많다는 민원에 따라 학교가 외부 차량들을 상대로 요금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3만여 재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사고 방지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학습권 보장, 그리고 이제 교내 통과 차량 억제뿐 아니라 많은 통행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등 유지관리 차원에서 광주 지역 대학 중에서 30분 이내 출차 차량에 대해 요금을 받는 것은 조선대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지역 대학이 지역민들을 상대로 통행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요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안 그래도 복잡한 조선대 정문 앞 도로가 더 복잡해졌다는 불만입니다. 무조건 900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문자로 통행료 지불한다고 그거 이제 아침이면 출근 시간대면 엄청 막히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하는 기간만이라도 좀 편리를 봐주면은 지역 대학으로서 좋지 않을까 그런.
반면 통행료를 걷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가로질러 가기 위해 학교로 들어오는 차량이 줄었다며 반기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통 정리하는 분이 안 나오시면은 여기 앞에 횡단보도도 못 건너올 정도로 복잡해가지고. 학교 측은 30분 이내 출차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들어온 출입구로 다시 빠져나가는 차량에 한해서는 요금을 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통행요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외부 차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히면서 통행료 정책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선대가 지역민들로부터 통행요금을 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여수공항 이용객이 올해 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항공사들이 잇따라 항공편을 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부권의 광역교통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동부권의 관문 여수공항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지만 공항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여수공항 이용객 수는 올 상반기에만 32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기를 수익률이 높은 국제선으로 교체 투입하면서 여수공항의 항공기편 철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이후 여수공항에서 제주공항과 플라이 강원 등 두 항공사가 철수했고 일주일 기준 항공편이 10편이나 감소하면서 현재 12편의 항공기만 운항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간 이용객이 최대 100만 명을 넘으면서 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터라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측은 현재 개최되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라도 광역교통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정을 통해 지방공항인 여수공항의 부정기 국제선의 운항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현재 전남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일부 손실 재정 지원금도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준에 있어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향 이용객 수가 75%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이 재정 손실 충당금을 지원해 주게끔 전라남도 조례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75% 이상의 승객이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취향서의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기준 자체의 어떤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수공항 측도 만성적인 적자 상황 속에서도 시설 개선을 통한 공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240명 규모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여수공항의 운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같이 저희가 이제 이용객이 증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항 시설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같이 두 트랙으로 맞춰가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이제 공항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뭐 안전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하늘 관문 여수공항, 남해안 남중권의 핵심 거점 관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부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목포 건맥 1897 협동조합은 지역민이 스스로 마을 가치를 높여가는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등의 여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협동조합이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최근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목포 원도심은 토요일 밤마다 토야호로 불리는 건맥잔치로 들썩입니다. 10,000원만 내면 맥주를 무제한 먹을 수 있고 마른 안주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동네 잔치가 3년째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활발하고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토야호는 원도심을 살려보자는 의지로 지난 2020년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건맥 1897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그해 정부 지역자선화 사업에 선정돼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4억 7천만 원의 사업자금도 받았습니다.
이 자금으로 원도심에 3층짜리 낡은 빌딩을 매입해 게스트하우스와 펍을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2021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코로나가 다소 진정되면서 매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다음 달부터입니다. 정부 협약과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때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4.9%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원금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연간 7천만 원에 가까운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금 상환까지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불과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이 상황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협동조합 측은 정부의 코로나 영업 제한 기간만큼이라도 거치 기간이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부처의 담당 부서는 사라졌고 목포시도 해법을 찾지 못하는 등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수해 중에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가 오늘 예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앞둔 홍준표 시장이 예천의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징계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 한 마을. 대구시 공무원들이 흘러내려 쌓인 토사를 삽으로 파내고 각종 잔해를 치웁니다. 대형 장비와 차량 접근이 어려워 복구가 더뎠던 이 마을에 오는 26일까지 하루에 100명씩 8명을 한 개조로 나눠 복구 작업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홍 시장은 사흘간 대구와 예천으로 가며 봉사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한 듯 현장에서 영상 촬영은 대부분 제한했고 사진 몇 장만 공식 제공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국에서 수해가 잇따른 때 골프를 치고 비난 여론 확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한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 수해 현장 봉사활동 등 진정성을 보이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해 현장에 찾아가서 정말 그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그 수해 현장에 가서 함께 그 봉사활동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좀 더 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문을 낸 데 이어 문제가 된 SNS 글들을 삭제한 홍 시장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선 것도 결국 징계 수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합니다. 당이 문제 삼는다는 신호를 주니까 사과를 한 거는 전혀 진정성이 없는, 그게 당에 대한 사과지 시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당 내부 질서를 단속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그 정치적 처신을 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려면은 정말 문제 있는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해야 되죠. 홍 시장 징계 수위에 정치권의 전망과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종 판단은 오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부산항 신항에 국내 최초로 완전 자동화 부두가 들어섭니다. 10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데요. 부두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가 국산인데다 무인 이송 장비까지 새롭게 도입됩니다. 부산문화방송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 신항에 건설 중인 석컨테이너 2-5단계 부두. 3개 선석을 품은 장치장 위로 각종 크레인들이 세워져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한 공사는 현재 준공률 97%를 보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10월 준공되면 신항의 7번째 부두이자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탄생합니다. 지난해 6월 10년 만에 생긴 6부두가 일부 자동화의 시작이었다면 모든 장비의 자동화를 이루는 건 처음입니다. 특히 크레인 사이를 오가며 화물을 옮기는 무인 이송 장비가 다른 부두에는 없는 핵심 장비로 시운전 중인 2대를 시작으로 한 달에 8, 9대씩 늘려 10월까지 34대, 내년 상반기 60대까지 채울 예정입니다. 새로운 부두에 세워질 장치들은 모두 국산입니다.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이송 구간의 자동화까지 이루어지는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부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이 전부 국산화 장비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역 장비의 국산화의 선도가 되는 그런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가 되면 물류 처리 속도가 30%가량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획대로 FMS 개발하고 AGV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10월 부두 준공에 맞춰서 저희들 장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전부 다 일정 차질 없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매립 작업이 한창인 신항 석헌 2-6단계도 내년 4월 본격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6년 완전 자동화 항만을 이어갑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오는 10월 공사를 끝낸 뒤 해외 항만 사례를 토대로 충분한 시운전 기간을 거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24일 무안군 몽탄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산사태 이후 농막과 비닐하우스 등이 추가로 쓰러질 우려가 있다고 신고했지만 무안군이 토사가 쏟아진 인근 농로와 하천에서만 복구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농로를 먼저 복구했고 흙이 말라 장비 진입이 가능해지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기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순천에 거주하기로 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지역 내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는 한 연쇄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에 대비해 주민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CCTV 등 방범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경찰은 거주지 순찰을 맡을 특별 대응팀 운영을 검토하는 등 관계기관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심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체감온도는 최고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이른 아침 보성과 순천에서는 1시간 만에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이렇게 강한 소나기 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로 인해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입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훌쩍 웃돌면서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순천의 한낮 기온도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앞으로 더위와 비가 오는 날씨가 번갈아 예보돼 있는데요. 제5호 태풍 독수리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앞으로의 날씨 변동이 크겠습니다. 기상정보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